지수가 빵빵빵빵 가네요. 해외 증시 한번 살펴보고 가볼게요. 자, 전일 미국 증시는 올랐습니다. 다우 지수도 그렇고 나스닥 지수도 그렇고 양 지수 모두 다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우가 0.53% 상승이 나왔고 나스닥이 1.05% 상승이 나왔어요. 다우 같은 경우에는 정고점을 뚫어내고 한 번도 안 쉬어가고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얘 또 왜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지? 적당히 쉬어가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다우 지수가 뭐야 그냥 또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어요. 역시 천주국은 뭔가 좀 달라도 다르다. 그냥 뭐 그냥 짱짱짱짱 올라가 버리네.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어저께 이제 1005%가 상승이 나왔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정고점을 뚫어내지는 못하는 움직임이죠. 근데 어찌됐건 나스닥도 충분히 하락 조정을 마치고 우상향으로 계속해서 그림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도 모르긴 몰라도 다우지수 따라갈 거예요. 결국에는 정고점 뚫어내고 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늘 똑같은 말을 지금 최근에 계속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제가 한 달 전에 했던 이야기나 지금 하고 있던 이야기나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 국내 증시로 좀 넘어와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코스피 코스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하락이 나왔을 때 이때도 얘기를 했었고 이때도 얘기를 했었고 이때도 얘기를 했었고 매일마다 하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시장 자체가 코스피와 코스닥이 밀렸던 이유는 미국의 국채 금리 때문에 빠져서 국채 금리 때문에 시장에 리스크가 생겨서 빠졌다고 이야기를 다들 하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물론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빠진 건 맞죠.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이 하락의 이유를 100가지 중에서 국채 금리 이슈가 해당하고 있는 리스크적인 요인은 결국 10개에서 20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7, 80개는 뭐냐? 많이 올랐으니까 빠진 것. 이거 말고는 해석이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국채 금리라는 게 단기적인 이슈가 돼서 단기적인 하락의 요인은 될 수 있겠지만 이게 시장 자체를 완전히 죽여버릴 수 있는 요인은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경제 정상화의 기대감 그리고 수급 개선의 기대감 결국은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다. 결국에는 뭐다? 시장은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다. 충분히 3개월간 여기서부터 시작한 조정기간을 시작을 해서 조정구간을 충분히 마쳤고 우리는 이 구간을 잘 견뎠습니다. 그죠? 이 구간 견딜 때 내가 우리 시청자들한테 다 견뎌봐. 그냥 묻지도 따지지 말고 견뎌봐. 우리가 그런 말도 있죠. 숙취엔 뭐다? 견디셔. 하락된 견디셔. 그리고 지금 시장에 결국에는 이슈가 되고 밀리는 거는 금리 이슈인데 금리 이슈는 내가 봤을 때는 뻥이고 빠지는 거는 그냥 상승에 대한 매도 물량, 차익 실현 물량으로 조정 구간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그러면 이 조정 구간 끝나고 다시 시장은 우상향으로 자리를 또 잡아갈 것이다. 왜? 전체적인 큰 그림은 코로나19가 끝나간다는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그리고 경제 정상화의 기대감 이게 시장에 계속해서 반영이 되면서 자금성을, 유동성을 계속해서 올릴 수밖에 없다. 라고 결론을 제가 내드리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매일매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할 얘기 없어요. 이게 다예요. 저도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도 1파, 2파, 3파 다 두드러 맞은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정고점까지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그림은 나오지는 않을 수 있으나 여기에서 최소 박스권을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단 지지 박스권을 그리고 또는 이 구간 고점에서 횡보하는 모습이 한 달, 두 달 정도 연출이 될 것이다. 그 구간만 되더라도 우리는 다시 종목들을 살 수 있는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다. 그럼의 의미에서 뭘 사라 그랬죠? 제가 반도체 쪽들 계속해서 공부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게 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그제 다 알려드렸어요. 뭐 어떤 종목들을 좀 찾아서 공부를 해봐라. 한국전력 제가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던 내용이죠. 한국전력. 그냥 이것저것 나는 너무 복잡해. 주식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 주식 맨날 쳐다보는 것도 지겹고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스트레스 받는 것도 싫고 그러면 그냥 이런 거 사서 그냥 묻어두라는 거예요. 28,000원 3만원 구간 이 고점에서는 무서워서 못 들어가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으니까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고 제가 23,000원 구간에서부터 지금 몇 번을 얘기를 해드렸습니까? 그냥 이런 거 한 달에 한 번씩만 사서 그냥 모아가봐. 가격적인 메리트가 크다니까. 주식은 종목보다도 가격이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리죠. 이것뿐만이야. GS 리테일도 언제적부터 그냥 냅두면 올라간다니까. 냅두면 올라가요. 제가 뻥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한두 종목이 아니야. 여러분들께 제가 힌트를 드린 종목이 파라다이스 카지노 관련된 주식들 보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제가 말하고 난서부터 지금 언제까지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제가 1월달에 얘기를 해드렸을걸요. 파라다이스 보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염없이 어렵게 생각하면 하염없이 어려워지는 게 주식이고, 쉽게 생각하면 쉽게 가져가는 게 주식이에요. 은행주, 보험주 관련돼서 현대해상부터 시작해서 제가 알려드린 것들 공부 조금만 해보고 괜찮네? 해서 제껴버리면 돈 벌잖아요. 그냥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종목들을 하나씩 하면서 공부하라 하면서 손 떼라 하는 이유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용재형 입에서 나온 종목이라고 그냥 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종목들에 대한 힌트를 알려주고 여러분들께 공부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 일단은 시장에 종목들이 너무 많고 여러분들께서 2,300여 개 되는 종목을 다 일일이 공부할 수가 없으니까 범위를 좁혀주는 거예요. 시험 범위를. 공부는 여러분들이 해야죠. 일단 내가 이 종목을 공부를 해보고 왜 용재형이 이걸 공부라고 했을까? 제가 공부하라고 알려주는 종목들은 다 똑같은 패턴이에요. 다 똑같은 패턴이고 공통적인 상황들이 있어요. 그걸 공부를 해보고 이렇게 해서 용재형이 공부를 하라는 거구나. 그러면 이와 비슷한 종목들이 또 뭐가 있을까? 차트도 보고 재무제표도 보고 네이버나 유튜브에 검색도 해보고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매수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제가 말해주는 거 옳다구나 용재형이 저거라구나 사지 말고,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매수 버튼 손 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VIP들에게 나갔던 종목들 해가지고 정리한 거 이거 한번 계좌 한번 보세요. 자, 보시게 되면 총 매입 금액이 5,500이고 지금 현재 수익률이 1.35%예요. 마이너스.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이게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한 번씩 보여드리잖아요.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계좌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한 번씩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통 계좌 관리를 할 때 여러분들은 종목 관리를 하죠. 종목 관리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계좌 관리예요. 제 교육 영상에도 몇 번 올려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을 제가 해야 된다, 구별을 해야 된다 라고 항상 얘기를 드린 게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죽어라 지수야 올라라 지수야 오빠야 언제 올라오니, 너 내일 올라온다 했잖아 왜 안 오는 거야, 백날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자 지수는 우리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올라라 해도 안 올라가요. 떨어질 때 한없이 떨어지는 겁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는 부분이야. 그러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바로 이 나의 저주받은 손으로 사기만 하면 떨어지는 이 저주받은 손으로 매수와 매도 버튼만 누를 수가 있다는 거지. 그거는 나의 능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 매수할 거는 매수해야 하고 매도해야 될 거는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건 뭐냐? 전체적인 계좌의 상황을 보면서 제일 많이 봐야 되는 게 바로 이러한 부분들. 바로 이 평가손익과 수익률입니다. 평가손익도 솔직히 중요치 않아. 수익률 자체 몇 프로의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통 통상적으로 마이너스 20% 이내권이면 그거는 잘된 계좌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내가 총 매입을 한 매입 금액이 있잖아요. 총 매입을 한 매입 금액이 내가 주식을 1억 원어치 갖고 있다. 그러면 내가 주식을 풀로 1억 원어치 갖고 있는데 마이너스 20%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통상적으로 평범하고 괜찮은 계좌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왜? 주식을 내가 보유하고 있는데 이 주식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평가손익 자체가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떨어지기도 해. 근데 그 폭 자체를 보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마이너스 20% 안에서는 놀아야 된다는 거야. 지수가 작살났을 때 이번에 시장 때문에 지수가 쭉 빠졌었죠. 코스닥이 2950선까지 밀렸었는데 2950선 그 다음에 코스닥이 880선까지 내려갔었을 때 제 거 계좌 상태가 수익률 자체가 마이너스 5%가 6%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래 왜 그게 가능하냐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또 알려드려요. 바로 분할 매수를 하기 때문이에요. 분할 매수를 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매입 총액 나오죠. 한 종목당 1차 매수 들어가는 게 보통 저희가 한 종목당 600만원씩 잡고 들어가거든요. 제 거 계좌를 애로 한 종목당 600만원씩 들어가는데 1차 매수에서 160 들어가고 2차에서 140 들어가요. 3차에서 150 들어가고 160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1차 매수만 들어간 겁니다. 2차 매수 들어간 거는 300만원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풀매수 600만원어치 다산 3차까지 다 들어간 건 500만원대로 표시가 돼요. 자, 그런데 보세요. 500만원대 해서 600만원 3차 풀매수 들어간 종목들의 현재 수익률을 보세요. 1.62, 2.19, 4.20이에요. 얼마든지
시장이 턴어라운드 하게 되면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우리 참고로 이 500만원 들어간 종목 중에 뭐가 있느냐, 풀배수 600만원씩 들어간 종목 중에 하나를 제가 일례로 설명을 드리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손실이 난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주식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일인데 손실이 나는 거를 왜 부끄러워해요? 계획 없는 매매가 부끄러운 거지. 자, 이게 뭐였냐면 KMW예요. KMW 한번 진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KMW가 어디 보자. 지금 1.62% 손실 중이에요. 얘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보여드릴게요. 자, KMW 지금 600만원 풀면서 들어가서 1.62%입니다. 자, 근데 차트를 보세요. 이거 만약에 분할 매수 안 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KMW 만약에 1차, 2차, 3차 매수 계획 안 잡고 분할 매수 안 했더라면 지금 마이너스 한 20%는 좋긴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걱정이 없다니까. 이해 가시죠?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왜 주식을 힘들고 어렵게 하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의 종목 선정도 잘못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못해서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하지 않았던 걸 하기 때문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들은 주식에 대한 기본적인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주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단 한 번이라도 제가 매매하는 것처럼 분할 매수 계획 잡고 계획표 잡고 이런 거 종목 하나 들어갈 때마다 짜서 매매를 하는 적이 있냐 이거죠.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걸 지키세요. 그 지키기 위해서는 노력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